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문화관광예술사 이영숙입니다. 제일 먼저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령시, 양약자의 명령영자, 시장 시자를 써서 임금님 명에 의해서 시장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369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시작한 데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 1698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궁궐에서도 약재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임금님 명에 의해서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양령시의 기원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자연 발생설입니다. 대구가 약재 수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태백산이나 소백산이 있어서 질 좋은 약재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대구에 이제 영남대로라고 해서 조선시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현재 요즘으로 치면 뭐 경부 고속도로와 같은 영남대로가 있습니다. 육로가 있고 또 하나는 낙동강이 있어서 수로교통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이 편리하다.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약재 말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제 아마 여기에다가 약실을 열어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수출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약이 대구에 와서 수로교통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부산 쪽으로 가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중국 조공을 할 때 쌀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을 주는 거에 약재를 이제 이렇게 조공할 때 이제 하나의 품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동법 실시로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약재 수급은 누가 해가느냐 하면 궁궐에서 와서 심약관이 제일 먼저 약을 딱 이렇게 갖고 수급해 가고 나면 일반인들한테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1941년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가 도래하게 되고 양령시에 이렇게 무엇을 많이 하냐면 독립 자금을 이렇게 대어주고 또 다쳐서 오게 되면 치유를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 그 관리들이라든가 형사들이 알게 되고부터는 여기를 이제 강제 폐쇄가 되면서부터 이제 양령시가 좀 주춤하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고 50년대 이제 부활하려고 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피난민들이 많이 오고 또 하나는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령시가 부활하기 위해서 1978년도에 양령시 부활 추진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구에 오면 이 양령시 오면 못 구하는 약이 없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에 오게 되면 못 구하는 약이 없다는 내용으로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양령시에 약재가 오게 되면 두 가지 길로 이렇게 해서 서울로 갑니다.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하나는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가는데 우리가 가을에 태풍이 많이 오다가 보면 이게 주로 수로교통보다는 육로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370년 전에 양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저희 재현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청도에서 위암이 걸렸던 분이 여기에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현대의학하고는 좀 다르게 현대의학은 가게 되면 뭐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약을 간단하게 먹고 저희들이 이제 조상들이 했던 한의학은 이렇게 진맥을 하고 침을 놓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은 우리가 자연에서 나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 약초를 이제 알맞게 처방전이 나오면 따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약재를 수급하는 모습이고요. 3D 영상관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약이 되는 재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약 이러면은 식물, 뿌리, 줄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약에 들어가는 거는 동물, 광물질, 식물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슴, 뿔린, 녹용과 그리고 서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지금 호랑이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천상갑이라든가 이제 뱀 종류도 이렇게 약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돌멩이가 약이 되는 겁니다. 주로 돌멩이 중에서도 신석이라든가 영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 경련주사나 영사는 수원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약으로 쓰려면 법제 과정을 거쳐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거북이라든가 이제 오솔이라든가 저희들이 이런 물개라든가 이런 아이들도 다 약으로 쓰는 동물들입니다. 옆에 보이면은 약을 캐기 위한 도구들인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땅 속에 있는 약재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한 것들이고요. 저기 뒤쪽에 있는 것들은 약을 이제 찾을 때는 새스랑이라든가 이런 캘 때 사용하는 홈이라든가 이제 이런 새스랑들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망태입니다. 이 약망태 같은 경우 요즘으로 치면은 가방입니다. 식물 중에는 잎, 줄기, 뿌리, 열매가 이제 이렇게 약이 되는 것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 작두로 이제 자르고요. 또 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는 주로 가루 만들 때 약철구를 이용하든지 약연을 이용합니다. 서 중에서는 가장 최고봉인 동의보감이 있고요. 이제 얼마에 어떻게 샀다라는 장부와 이제 현존하는 오래된 책 중에서는 여기에 보게 되면 향약집성방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색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오장육부가 이렇게 관여하는 오방색이 다 있다고 합니다. 주로 흰색은 이제 폐에 좋은 음식들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제 그 다음에 붉은색은 혈액이 가장 많은 심장, 그리고 녹색이 있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들이고요. 노란색은 위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이렇게 보시면 신장이나 방광, 기뼈 이런 데 좋은 건데 그 말은 뭐냐면 골고루 음식을 잘 먹으라는 겁니다. 이재마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체질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은 이 사상 체질 중에서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기울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포토존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진맥하는 모습을 앉아서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 이 공간은 내가 만든 보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약재들 이제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것들, 저희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유료로 저기 이제 비누, 한방 비누 만들기가 있고요. 그 조격 체험이 있습니다. 끝자락에 이제 우리가 항시 비치가 되는 쌍화차가 있어서 그건 무료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